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25일 VOA에 북한과 협상을 시작하는데 전제 조건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앞서 북한이 준비됐으면 미국은 당장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을 보다 분명히 한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23일 미국은 언제든 북한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며 실무 협상 재개 가능성에 긍정적 전망을 나타냈습니다. We have been working to lay the foundations for that since Hanoi. We think we're in a better place. 국무부 관계자는 제재에 대한 양국의 이견이 실무 협상을 통해 좁혀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한 약속을 향해 동시적이고 평행적인 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 북한과의 건설적인 논의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측 상대들을 계속 초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김 위원장과 최근 주고받은 서한에 추가 회담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과 언젠가는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ention of another meeting? Maybe there was, but we, at some point we'll do that. Getting along very well.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앞서 김 위원장과 회담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잇따라 회동할 예정입니다. 이어 30일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미북 협상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인도를 방문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인도의 대북 압박 동참 노력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6일 인도 뉴델리에서 미국의 대인도 정책을 설명하면서 인도는 김정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FFBD를 달성하는 국제적 압박과 외교를 지지해줬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도가 남중국해에서 일본, 필리핀 해군과 함께 해상 순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며 인도는 미국의 글로벌 캠페인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 외무성은 이날 담화에서 폼페오 장관을 거론하며 미국 정부 실무자들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대화도 비핵화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이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대화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26일 공개된 미 AP통신 등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하노이 정상회담 후에도 미북 양정상의 대화 의지는 퇴색하지 않았고 양국 간 친서 교환이 그 증거 가운데 하나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비핵화 정의와 관련해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의 핵시설 전부가 검증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북 회담과 비핵화 과정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면 남북 경협도 탄력을 받을 것이고 국제사회도 제재의 부분적 또는 단계적 완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최근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국제인권단체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 정상외교에 나섰지만 인권 부문의 진전은 없었다고 꼬집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24일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호주 외교장관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최근 국제사회의 무관심에 우려를 표시하고 두 차례 열린 미북 정상회담과 세 차례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없었던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8만 명에서 12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갇혀 있다고 밝힌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또 북한 정부의 인권 유리는 그 중대성과 규모, 성격 면에서 오늘날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그러나 지난 18개월 사이에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4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 인권을 안보리 공식 의제로 다루는 연례 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사실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해마다 유럽연합과 공동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했던 일본이
올해 3월 갑자기 공동제안국에서 빠지는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제외한 다른 어떤 인권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석 중인 북한인권 특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고 북한인권법의 관련 조항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북한을 탈출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3국으로 가려는 사람들을 계속 체포하고 있고 구금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유엔 난민 최고대표 사무소의 접근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중국 당국이 탈북자들을 경제적 유민으로 간주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며 그들은 고문과 강제노동은 물론 처형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에서 유학 중인 호주 출신 남성이 북한 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의 소식통은 26일 BOA에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유학 중인 호주인 알렉 시글리 씨가 24일과 25일 사이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시글리 씨의 체포 사유를 포함해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호주 외무부는 BOA에 호주 정부는 영사 서비스 헌장에 따라 억류된 것으로 알려진 호주인의 가족에게 영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명확한 진상 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글리 씨는 북한 교육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통일투어스 설립자로 지난해 4월부터 김일성 대학에서 북한 현대문학 석사과정을 이수 중이었습니다. 6.25 참전 미군 용사 19명과 가족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7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한국전은 여전히 잊혀지지 않은 전쟁으로 기억된다며 자신들과 전우들이 지킨 한국의 놀라운 발전상에 감탄했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0년 만에 한국 땅을 다시 밟은 아흔의 노병 조셉 벨라저오. 미 해병 1사단 소속 상병으로 인천 상륙작전과 장진호 전투, 흥남철수작전까지 치열했던 전투를 모두 참전했습니다. 한국 국가보훈처가 이번에 초청한 참전 용사는 19명이었는데 벨란저옹은 초청에 선뜻 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기억 속의 한국은 참혹한 전쟁의 폐허였기 때문입니다. I was afraid to come before. Well, a lot of thoughts, a lot of things are there still. I remember it all. 하지만 돌아와서 본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But it doesn't look like what it looks like now. It was very small. And so I wanted to see that, which I saw that, which made me happy. 미국의 유명 영화배우이자 한국전 참전 용사였던 고 윌리엄 파웰의 손자 글렌 파웰 씨도 참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전우들과 함께 70여 년 전 기억을 따라가니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여행을 떠나온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직접 한국의 발전상과 한국인의 훌륭함을 보셨다면 더없이 기뻐하셨을 것이라며 아쉬워했습니다. It's because a lot of people have laid their lives down in order to make sure that that freedom could exist. 글렌 씨는 장진호 전투에서 전후 구출 작전을 펼친 해군 조정사 토마스 허드너 중에 관한 영화 디보션에서 주인공 역을 맡았습니다. 참전 용사와 가족 82명을 초청한 보훈처는 전쟁 영웅 고 김영옥 대령의 조카 내외를 특별 초청해 6.25 전쟁 영웅 선정패를 수여했습니다. 지난 23일 서울에 도착한 참전 용사와 가족들은 청와대를 비롯해 창덕궁과 임진각, 판문점 등을 돌아보고 전쟁 기념관 방문, 6.25 전쟁 69주기 중앙 행사에 참석한 뒤 오는 금요일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제2차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가 다음 달 16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미 국무부는 25일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며 모든 이들을 위한 종교자유 증진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외교 정책 중 하나라면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번 회의를 주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회의에는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민단체, 종교 지도자, 고위급 관리들이 종교에 대한 불관용, 차별, 박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을 위해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의 샘 브라운배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는 이달 초 BOA에 북한은 세계에서 국민의 종교자유를 가장 탄압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라며 미국과 국제사회에 더 많은 압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